수능 영어 시험에 대해서 오늘 좀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수능 영어 시험은 45문제 출제되고 있고 그 중에 1번에서 17번이 듣기 문제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28문항 중에서 한 문제만 문법, 어법 문제고 이제 27문제가 전부 다 독해 문제인데 참고로 그 17문제 듣기 문제는 현재 뭐 크게 변별력이 없고 그러니까 엔간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나머지 이제 듣기 문제를 제외한 28문제인데 그중에 한 문제, 어법 문제는 저는 뭐 애들한테 가끔 농담 삼아 야, 그 한 문제 그냥 버려. 그래도 나머지 27문제만 다 맞춰도 1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한 문제도 맞추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한 문제 때문에 문법 공부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거는 수능 영어 공부의 전략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제 얘기의 핵심은 이제 그 독해가 중요하다. 수능 영어는 좀 통영과 다르게 이게 영어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예로 또 만약에 주변에 어떤 학생이 뭐 미국이나 또 뭐 영국이나 호주 같은 영어권 나라에서 한 8년, 10년 살던 학생들이 와서 아, 뭐 난 영어 잘하니까 뭐 고3 수능 영어 뭐 별거 아닐 거야 하고 풀어보면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수능 영어 시험은 기본적인 영어 시험이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플러스 거기다가 언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과 사고력, 글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래서 수능 시험이 어려운 거. 그래서 그 원어민들도 이해를 못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영어 실력만 가지고 되는 시험이 수능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영어 선생인데 외국에서 호주에서 한 7년 동안 유학 생활도 했고 나름 영어 좀 자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와서 이제 학원 강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수능 영어 시험을 딱 보니까 이게 영어 실력만 가지고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지금 올해가 한 22년 차 됐는데 학원 강사가 된 지 처음 학원 강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하루도 그 지문에 대한 완벽한 수업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왔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뭐 야 그래도 내가 한 20년 가르쳤으면 가오가 있지. 야 이 정도 실력인데 무슨 수업 준비를 해? 하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영어 지문에서는 단 한 번도 똑같은 지문이 나온 적이 없고 계속 저한테 새로운 지문들, 새로운 내용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지문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장악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반드시 수업 준비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수능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첫 번째 탄탄한 영어 기본 실력이 필요하고요. 영어 기본 실력이라는 건 단어를 평상시 꾸준히 차곡차곡 외워서 자기의 탄탄한 기본 실력으로 만들어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력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그냥 영어 실력이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평상시에 그 한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혹은 그 한 문장의 필자의 함의가 뭔지 함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대부분 그 문장에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이게 내포시켜놨기 때문에 언뜻 쓱 읽어보면 대부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쓱 읽어서 뭔가 난 이해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학생이 그 문장에 대해서 대부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만들어놓은 함정이나 오답에 자주 빠지게 되는 거고 수능 영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듣기, 그 다음에 어법, 독해 이렇게 세 파트가 세 가지 영역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혹은 뭐 1,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독해인데 이 독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어휘 실력, 그 다음 두 번째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능력,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종합적인 이해력과 비판적인 사고력. 그냥 A는 B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A는 B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필자는 이 A는 B다라는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딱 잡아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영상에서 두 번째로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오늘 영상이 저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그 수능 영어 시험에 대해서 아주 큰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 제가 그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당연히 독해죠. 독해에 대한 어떤 편견, 독해에 대한 그 통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독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7문항이 이제 출제되는데, 그 중에 뭐 일치불일치, 도표 일치불일치, 주제 찾기 문제, 어떤 난이도 하짜리 문제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들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직독직해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쉬운 문장을 통해서 그 출제자가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영어 실력은 그렇게 쉬운 문장들을 정확히 딱딱 읽어내고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 난이도 중, 난이도 상짜리, 그러니까 최상위권 문제들, 어떤 킬러 문항, 여기에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결국은 그 킬러 문항, 고난도 문제를 한두 문제 더 맞추고 못 맞추고에 따라서 1등급, 2등급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이 킬러 문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출제 의도가 뭘까요? 여기부터 제가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고1, 2 때, 제가 얘기가 약간 딴기를 셀 건데 다시 돌아올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어떤 영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이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저는 이건 문제점이라고도 보는데, 뭐냐면 곧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그 1학기 중간고사, 이 영상을 찍는 게 2023년 3월 4일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몇 주 뒤면 그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영어 학원들에서 신입생을 다른 학원보다 더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더 빨리 좀 뽑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능보다는 아무래도 내신 시험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 그러니까 눈에 확실하게 딱 보일 수 있는,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 내신이라는 시험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내신 대비를 각 시험당, 뭐 중간고사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기말고사를 보통 2달 정도 그 내신 대비를 하는데,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년이 12개월인데 12개월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시험당 내신 대비를 2달을 하면 도대체 1년에 내신 대비에만, 고등학교 내신 대비에만 투자되는 개월이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죠.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8을 빼면 딸랑 4개월만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이 영상을 만약에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제 말을 되게 공감하실 텐데, 내신 대비를 2달 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내신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기간은 뭐 길어야 일주일이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애들 공부하잖아요, 보통. 저는 거의 뭐 완전히 전교권 빼놓고는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죠. 한심하다는 거죠. 2달 동안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과연 2달 동안, 저는 참고로 1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절반 하는 거죠, 내신 대비를. 그러면 저는 1달 동안 할 걸 다른 데서는 2달 동안 한다는 얘기는 내신 대비를 이렇게 쭉 무슨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서 과연 그 2달 동안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수능 시험보다는 고등학교 각 학교의 내신의 어떤 교재, 부교재, 시험 범위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수능에 비해서요. 그걸 2달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또 2달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자, 그래, 그럼 수능은 몰라도 내신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좋은 등급을 따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결국 그 내신 문제에서도 그 각 학교에서 그 변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는 어떤 킬러 문항이 있거든요. 어려운 고난도 문제는 수능 영어라는 어떤 기본 실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 시험도 수학을 원래 잘하는 애들이 내신 대비를 했을 때 좋은 수학 성적과 등급이 나오는 거고, 못하는 애들이 아무리 뭐 내신 잘한다는 학원 찾아가서 아무리 내신 대비 해봤자 내신 성적 절대 안 나오잖아요, 좋은 등급은. 와 마찬가지로 이게 수능 영어를 원래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뭐 이걸 1달 하던, 걔네가 만약에 2달 하면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내신 대비는 각 시험당 딱 1달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 방식대로 하자면 저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12개월 중에서 각 그 내신은 1달 반 준비해요.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총 4개월이죠. 4달.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나머지 8개월은 완전히 수능 공부에 올인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체제로 바뀌지 않고 거꾸로 8개월을 내신 대비라고 4개월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애들은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한 2, 3주 그냥 멘붕으로 푹 쉬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살짝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고1, 2는 그 2년 동안은 대부분 어떻게 흘러가냐면 거의 그냥 내신 이러고,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돼버리는 거예요. 덜커덕. 근데 참고로 고3 때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할 그 공부의 분량이 고1, 2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가뜩이나 공부할 거 많은데,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이게 절대평가의 어떤 장점은 뭐 91점이든 90점이든 뭐 97점이든 간에 어쨌든 90점까지만 받으면 1등급, 80점까지만 받으면 딱 2등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대평가 때보다는 확실히 영어 과목은 좋은 기회라고 봐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럼 그 절대평가라는 어떤 그 좋은 기회, 호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잘 발판 삼아서 내가 고3 때 좋은 입시 성적을 거두려면 가장 이상적인 게,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마 정리가 되시고 있죠. 지금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1, 2 때는 내신 공부도 1년에 4개월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나머지 8개월 동안 수능 영어 공부를 착실하게 열심히 해서 고3 올라가기 전에 영어는 어느 정도 1등급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고3 때 가서는 가뜩이나 할 과목, 공부할 과목도 많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고1, 2 때 해왔던 공부로 어느 정도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서, 그리고 고3 때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 영어 시험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를 해서 어떤 그 장점이 되는 거지. 고1, 2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내내 거의 내신 위주로만 하다가, 그리고 고3 돼서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어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수능 영어 시험을, 가뜩이나 다른 과목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것도 몇 차례 얘기했었죠. 그리고 수능 영어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대학을 고3 때 한 번에 잘 들어오니까 고3 현역이라고 그래요. 현역들이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좀 쓴맛을 많이 보는 게, 재수를 많이 하죠. 저는 그 재수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1, 2 때는 1년에 4개월은 내신 대비에 충실해라. 왜냐하면 내신도 수시 전형에 있어서 최저 수준의 내신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도 하나 말씀드려야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그러니까 수능 영어 공부든 뭐든 어쨌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그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한 달 동안 해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내신 대비를 해야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 제 얘기의 결론은 내신 성적 실력이 수능 성적 실력이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수능이고 수능이 내신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건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마 큰 애가 있어서 이렇게 대학을 보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고2쯤 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나 고1 때까지, 지금까지 나 내신 성적 그 관리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신 성적 안 좋았는데, 엄마 나 내년에는 저 수능 정시에 올인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답답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이고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은 잘 보는 애들은 수능도 대부분 잘 보고, 물론 이 시험 범위 자체에서 다루는 어떤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수능이 훨씬 더 수준이 높죠. 어렵고. 그리고 막말로 가장 결정의 차이는 내신, 그 어떤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아무리 뭐 공부하기 어렵고 뭐 내신 등급 따기 어려운 학교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수능은 시험 범위가 없잖아요. 고1에서 고3 그 3년의 전 과정이다, 시험 범위니까. 제가 아까 하던 얘기에서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갔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수능 1등급, 2등급을 결정짓는 거는 킬러 문항이다. 고난도 문제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고난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의 어떤 주제는 영어 독해에 대한 얘기. 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킬러 문항을 맞춰내려면 어떻게 영어 독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늘 사실 이 영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얘기까지 하다가 딴 길로 샌 것 같은데,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은 보통 28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문제, 문법 문제 빼면은 27문항이 이제 독해 문제인데,
그 독해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이도가 출제자들이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난이도 최상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8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8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8문제를 뭐라고 하냐. 아니면 또 뭐 어떤 학생은 뭐 3문제, 2문제 틀릴 수도 있죠. 어쨌든 2-3문제든 8문제든 28문항 중에서 8문제를 틀렸다는 건 나머지 20문제를 전 뭐라고 하냐. 그 8문제의 주인공을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들러리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꼭 모의고사 안 풀어봐도 그 20문제는 원래 잘하던 문제, 자기가 원래 잘 풀던 문제였고, 결국은 그 28문제씩이나 독해 문제를 풀어본 거는 결국은 8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즉 8문제에 집중하고 그 8문제, 자기의 약점이죠. 자기가 틀렸던 문제, 자기가 또 이거 하나 포함해야 돼요. 보통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맞추긴 맞췄는데 이거는 좀 약간 운이 작용해서 약간 찍어서 맞춘 거를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8문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틀렸던 게 8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틀린 거는 3문제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내가 나머지 한 5문제는 약간 운으로 맞춘 것 같다. 이거 다 포함해 싸잡아서. 그럼 그 8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28문제씩이나 풀어본 이유는 결국 그 8문제를 해내기 위해서였던 거고, 그 다음 자기의 영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실은 나머지 20문제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일종의 들러리였다. 그럼 실질적으로 자기 영어 실력에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제들은 그 8문제죠. 그 일종의 킬러 문항들, 고난도 문제들.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 8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8문제, 8지문을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볼수록 유리하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큰 착각이에요. 완전히 노베이스 학생들 혹은 저학년 때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고1이라고 할게요. 그때는 좀 많은 문제, 많은 독해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독해 실력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고난도, 킬러 문항, 그 8문제가 그 학생이 2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결정적 부분인데, 그 8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뭐라고요? 양보단 질이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고 많은 문제집을 다루는 거 별 의미 없다. 문제를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진짜 그 학생한테 도움되는 건 한 지문을 공부하더라도 완벽히 내 실력으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그 한 지문을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할 때는 저는 1시간 반? 길면 2시간 이상이 안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만으로 수업 시간이 끝난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처럼 수업하려면 얼마든지 금방 끝낼 수 있죠. 예를 들면 쭉 한번 이렇게 애들한테 훑어주다가 야,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 그 다음 문장에서 이 단어 이렇게 딱딱 핵심들 잡아주고 그 다음 어떤 결정적 문장 이렇게 쭉 한 문장 읽어주고 야, 이 문장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가 답인 거야.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만 넘어간다면은 금방 끝낼 수 있겠죠. 뭐 1시간, 2시간에 왜 걸립니까? 진짜 심지어는 10분, 20분 만에 끝낼 수 있겠죠.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할지라도.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수업을 들으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해. 굳이 학원 다닐 필요 없어.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요즘 시중 출판사 문제집, 잘 만들어진 문제집 보면 해석,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아주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즉,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 정답을 맞췄다 못 맞췄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실제로 중요한 때는 실전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 날 중요한 거지. 그 수능 시험 날 그 문제를 잘 맞춰내려면, 정답을 잘 맞춰내려면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봤는데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자기 딴에는 오답 정리한답시고 한번 이렇게 대충 읽어보다가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 방식은 진짜 독해 실력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한 지문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영어 지문 그러면 5개에서 많아야 한 8문장 정도 있는데 그 5개, 8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야. 그럼 꼼꼼하게 읽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반드시 그 단어를 정리하고 뜻을 정리하고 그 단어를 암기하고 그 다음 그 한 문장을 이제 눈으로 머리로만 읽지 말라고 해요. 제가 애들한테. 눈으로 머리로만 읽지 말고 그 문장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해석을 일일이 다 써봐야 돼요. 꼼꼼히 정리하고 그 다음 단어 뜻 그대로만 정리하지 말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이제 의역이라 하는데, 의역이라 하면 필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건지, 필자의 근본적인 의도가 뭔지, 즉 이 문장을 왜 쓴 거야,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뭘 전달하려고 했던 거야, 그걸 정확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한 문장의 제대로 된 의미를 제대로 정리하는 거를 저는 해석, 의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끝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이제 해석할 때는 앞에서 읽었던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이게 독해지. 아니 대부분 학생들이 이러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쭉 읽어보다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각각의 별개의 문장일 것이다 이렇게 읽어내는 순간 독해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강조했던 걸 이제 일종의 유기적 독해를 하는데, 즉 앞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그 다음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유기적 독해, 이런 걸 맥락 독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이 글의 중심 소재, 즉 저는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중심 소재로 하는데,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러면 그 한 세 문장을 괄호로 묶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문제점 제시, 이 글의 중심 소재에 대한. 그 다음 나머지 문장은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반드시 그러면 해법이나 해결책,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겠죠. 그리고 쭉 내용을 정리해서 이거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리딩 리딩 지도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학생들은 또 착각을 하는 게, 난 이 한 지문에 대해서 공부가 끝났다, 난 완벽히 이해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요. 즉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 글 전체의 주제와 그 다음 이 글 전체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글 어떤 필자의 주장. 잘 생각해보고 잘 읽어보니까 이 글의 주제는 결국 이거구나. 그리고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를 잘 생각하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를 읽어보고 그 다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읽어보고. 그게 진짜 고난도 문제였고 킬러 문항이었다면 최소한 6번 이상을 반복해서 읽어봐야죠. 이런 걸 이제 어떤 지문 혹은 기출문제, 기출을 파먹는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학생들한테. 이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가 20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제가 잠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강의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 안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같이 20년 동안 한우물을 판 선생님 강사도 이렇게 치열하게 꼼꼼하게 수업 준비를 하고 한 지문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분석을 하고 읽어보고 하는데, 네가 학생이 내 20년 동안의 어떤 짬을 그냥 한번 쓱 읽어보고 이해한다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어떤 얘기를 자주 하냐면, 제가 만약에 이런 칠판 한가득, 제가 만약에 수학 선생이라고 해볼게요. 어려운 수투 같은 그 수학 문제를, 뭐 미분, 적분 이런 문제를 칠판 한가득 이렇게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설명해가면서 한가득 이렇게 판서를 했어요. 그럼 학생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렇게 선생님 수업 집중해서 이제 자기 딴에는 열심히 끄덕끄덕하고 듣고 있으면, 아, 이해됐다.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그 선생님이 그 수학 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시원하게, 명쾌하게 술술술술 풀어내기 위해선, 야, 선생님처럼 10년, 20년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은 거라고. 근데 그걸 그냥 한번 쓱 들어보고, 아, 이제 이해됐어? 이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네가 문제를 풀어볼 땐 이해가 돼. 근데 그런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어떤 실전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에 딱 나타났을 때 또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완벽히 네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다 아는 용어로,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긴 다 알아요. 다만 실천을 안 할 뿐이지. 그게 뭐냐? 체화. 몸체자죠. 자기 와자고. 완전히 자기 걸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또 틀리거나 별로 공부한 게 실전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제가 아까 표현했던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제가 아까 이 얘기하다 말았죠. 저조차도 20년 짬을 가진 이 선생님조차도 제가 아까 수업 준비한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A라는 반에서 수업하고 그다음 그 똑같은 지문을 다른 반에서 또 수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한 반에서 충분히 두 시간 넘게 가르쳤는데, 그럼 얼마나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거를 다른 반에서 가르칠 때는요, 야, 내가 어저께 가르칠 때는, 이거 아마 선생님들 다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 야, 내가 이거 놓친 부분이 있었네. 혹은, 야, 내가 어저께는 생각도 못 하던 게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의 어떤 필자의 글에 대한, 이 지문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거를 니네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쓱 한두 번 정도 오답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삽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삽질과 포크레인 뭐 이 얘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잘못된 방식으로 한 5시간 동안 열심히 삽질을 해요. 흙을 파요. 이제 포크레인이잖아, 포크레인. 포크레인 같은 게 너한테 쓱 오더니 네가 5시간 동안 열심히 팠던 걸 그냥 한 5분 만에 그냥 쓱 몇 번 파고 그냥 끝내버리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킬러 문항이 우리 진짜 독해 실력,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등급, 2등급의 변수가 되는, 변별이 되는 문제들인데, 그 킬러 문항, 고난도 문제를 완전히 우리 실력으로 만들려면 체화시켜라. 체화시킨다는 것은 그냥 한번 쓱 풀어보고 넘어가는 것. 자, 한번 쓱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고 넘어가잖아요. 전 이걸 또 뭐라고 하냐. 약점이 고착화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단점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그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틀리는 문제 계속 틀려. 아니, 이게 신기한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만큼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양보단 질이다. 많은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고2나 특히 고3이나 재수생들, 올해 수능시험, 내년에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쓰는 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대충 풀어볼 생각 하지 말고 한 지문을 공부하더라도, 저는 이걸 애들한테 한 놈만 패라고 그래요. 한 놈만 패라. 한 지문을 네가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방식으로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다 약간 그 부분을 흐렸던 것 같은데, 그 글 전체의 주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 필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문장을 여기서 중요한 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명심해.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나의 언어야. 영어라는 거 하나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입으로부터 출발하고 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읽어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 시켜야죠. 그래서 주제를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마지막.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려면 제가 그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던 부분인데 저조차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수업 준비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가상의 학생을 한번 앉혀놔 보세요. 집에다가. 네가 어떤 수학 문제든 영어든 어떤 한 문제 한 지문의 공부가 다 끝났다 싶으면 그 가상의 학생을 한번 가르쳐봐. 야, 첫 번째 문장에 이런 얘기가 이런 단어가 있잖아.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모르겠니? 선생님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해서 네가 설명이 아주 명쾌하게 술술술 나온다. 안 막히고. 그리고 네가 생각해도 네가 걔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너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네 머리로 다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그럼 네가 이 지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한 것이고. 근데 하다가 뭔가 막힌다. 그럼 다시 수업 준비해야지. 선생님처럼. 다시 공부하고. 해서 이 방법만이 그 킬러 문항, 고난도 문제를 완벽히 내 걸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그래야만, 잘 생각해봐. 결국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점, 상위권, 최상위권의 이 중위권, 상위권의 차이점은 한두 문제의 싸움이거든. 많아야 3, 4문제의 싸움이야. 결국 그 한 문제에서 한 4문제까지를 해결하는 건 지금 내가 얘기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영상은, 그리고 저는 원래 스타일이, 원래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제가 대본을 써놓고 그걸 줄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종의 애드립으로 제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두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오늘 크게 보면 2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뭐 그 과정에서 좀 세부적인 여러 개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그 최종적인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제가 아까도 계속 20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면이 전 정말 재밌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뭐 그거 2달 아니면 딸랑 뭐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제가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예를 들면 제가 한 20년 동안 만약에 그 요리를 하는 주방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인류 셰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아직 초짜들, 이제 막 시작한 요리사들은 상상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어떤 내공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걸 그냥 공짜로, 지금 유튜브 공짜잖아요. 그냥 한 번에 팍 이렇게 던져줍니까? 근데 유튜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야에서도 좀 많이 도움받고, 실제로 이 유튜브를 처음에 찍을 때도 유튜브를 먼저 시작한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시작하는 법, 채널을 운영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던지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아까워요. 아니, 제가 이 어떤 노하우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가지수로 치면 몇 가지 안 되죠. 뭐, 딸랑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 두세 가지를 갖기 위해서 제가 20년을 갈아 넣은 건데, 이거 그냥, 유튜브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딱 설명해 드리고, 이거 공짜로. 뭐 다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 지금 학원 다니고, 제가 지금 학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의도 하고 있고, 보통 뭐 많은 액수를 줘야만 들을 수 있는 이런 수업의 내용을 공짜로, 이렇게 제가 공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어쨌든 이걸 그냥 이렇게 전수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건데, 저는 그걸 뭐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쌓아온 저의 어떤 내공과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검증된 얘기다. 제가 대치동, 서초동에서만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제 얘기 명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을 정리해 드리면 고3 때 그 어떤 하나의 전략 과목, 영어라는 게 지금은 절대평가니까 하나의 전략 과목으로 세우려면 고1, 2 때는 1년에 4개월, 고1 때 4개월, 고2 때 4개월 해서 그때만 딱 집중적으로 내신 공부해서 내신에 치중하고, 그 다음 나머지 8개월. 그러면 고등학교 1, 2년을 합치면 꽤 많은 기간이 되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수능 공부에 집중하셔서 고3 올라가기 전에 수능을 안정적인 등급으로 만들어 놓고, 고3 때는 영어는 유지만 하면서 다른 과목에 많이 치중해라. 고3 한 해 동안 어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영상의 가장 핵심 중, 가장 어떤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결국은 킬러 문항, 고난도 문제를 한두 문제, 세네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에 따라서 결국은 등급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 고난도 문제가 가장 수능 영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 영어 일종의 꽃이죠, 꽃. 그 핵심을 해결하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고 해결 안 된다. 한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아까 제가 쭉 이게 열거했던 방식대로 완벽하게 내 걸로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놓쳤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학생이 나올 거예요. 한 지문을 선생님 방식대로 제가 이제 해봤는데, 그 한 지문 공부하는데 선생님 방식대로 공부하면 짧으면 1시간, 길면 막 2-3시간이 걸리던데요, 선생님. 딸랑 한 지문 공부하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 내가 한 3시간 공부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 영어도 좀 하고 수학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딸랑 한 지문 공부하는데 2-3시간이 걸렸다고요, 선생님. 저 이거 오늘 공부 망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너 몰랐니? 너 오늘 아주 공부 훌륭하게 잘해낸 거야. 그 한 지문을 공부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쏟아넣는 것이 문제집 한 권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내가 좀 오버하게 설명을 할게. 굉장히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해낸 거야. 그래서 물론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한 지문을 2-3시간을 공부하면, 선생님 이게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신 공부도 선생님 저는 한 지문 가지고 그렇게 오래는 안 해요.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또 이걸 좀 어떤 역설적으로 한번 반대 개념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너는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항 지문을 빠르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니? 야, 선생님도 20년 동안 가르쳐 봤는데 나도 그런 방법이 없는데? 아까 내가 수업 준비한 거 보여줬잖아. 그래서 한 지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갈아넣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다. 그걸 통해서 너의 독해 실력, 그 한 지문이 너의 독해 실력을 성장시켜주고 향상시켜주는 것이지, 완벽하게 네 걸로 만든 게 없는데 그냥 많은 문제만 풀어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끝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무쪼록 제 오늘 그 설명이 앞으로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데, 특히 영어 독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올해나 내년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